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 다소 복잡한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CPI를 비롯해서 암호화폐 법안까지 우리가 기대했던 주요 이벤트들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내고 있는데요. 과연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비트코인은 다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각종 시그널을 통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시경제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다우 지수와 나스닥이 극명하게 엇갈린 이유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우 지수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한 것은 어제 발표된 CPI 지표 결과에서 관세 여파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세부적인 부분들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은 우선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두 다 예측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인의 경우는 전월 대비로는 예상치에 정확하게 부합을 했는데 전년 동월 대비로 예상치보다 상회를 하면서 시장에 좀 불안감을 줬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전월 대비로 봤을 때 상승폭이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난 이유의 중심에는 관세가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특히 가정용품과 생활 필수품 등에서 관세 여파가 크게 나타나는 국면을 보였습니다. 가정용 가구와 용품의 가격이 5월 대비로 1% 이상 상승을 했고 2022년 1월 이후로는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가전제품이나 비디오 오디오 제품도 대부분 1%에서 2%가량 뛰어오른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관세가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영향을 확실하게 미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8월 1일에 추가 관세가 발효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가중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스닥은 상승으로 마감한 이유는 엔비디아의 H20 칩이 다시 대중 수출 허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기술주를 같이 끌어올렸습니다. 네, CPI가 우리의 기대치를 부합하지 못하면서 오늘 밤에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 지표를 또 중요하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관세 여파가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때는 시장이 조금 더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CPI 결과가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물가가 낮으니 금리를 3%포인트 내려라 이렇게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크게 설득력을 얻지 못했고요. 7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97.4%로 사실상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9월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어제 대비로 10%가량 더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암호화폐 법안도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과반을 확보하는 데 실패를 했는데요. 이번 무산은 공화당의 자유의회파라고 불리는 이 의원들의 반대표 때문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가장 보수적이면서 가장 강경한 우파 성향의 의원 모임인데요. 이들이 이번 법안 상정을 반대한 이유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CBDC를 발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기하면서입니다. 자, 이런 의견이 나왔다 보니까 법안을 암호화폐에 더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사실 지니어스 법안에는 명시적으로 CBDC를 금지하는 법안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원래는 화요일 오후에 다시 한번 더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재표결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 주 크립토 위크는 없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지만 코인텔레그래프에서는 목요일에 포결 가능성이 있다. 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분노하는 입장을 보였고요. 법안 상정을 막은 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을 직접 만나서 소통에 나선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과연 다시 상정이 되어서 통과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현물 ETF 순유입도 지난주에 폭발적인 유입을 기록을 하고 이번 주에는 약해지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최종 결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지만 순유출 전환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주요 이벤트들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시장이 약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제 밤에 비해서는 일정 부분 회복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체인 지표 상으로도 장기 시그널과 중단기 시그널은 다소 엇갈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약세 국면을 가리키는 시그널들도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점검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거래소 유입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한 직후부터 해서 거래소 유입량은 급증하는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소 유입량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도 시그널로 보는 만큼 차익 실현이 꾸준히 나올 수 있다라는 시그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거래소 유입량 증가라고 하는 큰 흐름을 한번 확인해 봤다면은 이번에는 시장에서 중요한 주체이죠. 고래와 장기 보유자의 흐름을 한번 따로 떼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봤을 때 바이낸스에서 고래 활동이 비트코인 가격이 신고점을 경신하는 구간부터 해서 급증하는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고래들도 이익을 실현할 준비를 하고 있거나 바이낸스의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해서 변동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해지를 하거나 혹은 새로운 포지션을 개설할 계획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급격한 가격 변동성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더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장기 보유자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 24시간 동안에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35억 달러 상당의 수익을 실현을 했는데 그 중심에는 장기 보유자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글래스노드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기 보유자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장기 보유자들이 축적을 마치고 다시 본격적인 매도를 하면은 이 매도세를 단기 보유자들이 받아내줘야 되는 그런 국면들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흐름들을 CDD 지표라고 하는 소멸된 코인 일수 지표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지표가 30일 변화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휴면 상태에 있었던 오래된 코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두 번의 고점을 찍었던 요 구간, 11월 구간과도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90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더 낮게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를 함께 고려해서 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이 나타나고 있는 시그널을 확인해 볼 텐데요. 이 지표는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의 공급 비율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수개월 만에 크게 하락 국면을 보이면서 차익 실현 초기 징후가 포착이 되었다. 이렇게 글래스노드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30일 기준의 변화율도 살펴봤을 때 현재 매집에서 분산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흐름들이 만약에 이렇게 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국면처럼 소폭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하는 추세들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암호화폐 법안 통과와 더불어서 PPI 지표, 각종 거시경제 이벤트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주요 이벤트 결과들이 계속해서 부진한 결과를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이 비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가격을 압박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단기 보유자 관점에서 중요한 지표들 두 가지 정도만 더 살펴보고 심리 지표 그리고 장기 추세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단기 보유자의 상대적인 미실현 이익 지표가 현재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기 보유자의 미실현 이익이 꽤 높은 수준까지 상승을 했다라는 의미이고 바로 직전에 전고점을 돌파했던 5월 그 당시에는 이 구간에서 하락하는 국면을 보였는데 작년에 두 번의 고점을 찍었던 구간에서는 이 구간을 월등하게 추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아직까지 상승장 정점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주요 변곡점에서 하회할 가능성도 열려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 단가 기준으로도 하나만 더 확인해 보면요. 현재 이 지표도 중요한 변곡점에 도달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단기 보유자 평균 단가의 1표준 편차 근방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순에 정점을 찍었던 구간에서는 2표준 편차 구간까지 도달했습니다. 만약에 이 표준 편차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136K가 단기적인 목표 가격입니다. 네, 지금까지 중요한 주체들과 더불어서 단기 보유자들의 지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신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들도 늘어나고 있고 시장의 여러 주체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장이 여전히 굳건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흐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온체인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아직까지는 가야 될 길이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MVRV G스코어 오랜만에 한번 살펴봤을 때 현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작년에 2번 고점을 찍었던 구간들과 대비했을 때도 차이가 있는데 지난 2번의 대세 상승장 정점과 비교했을 때는 더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202평선을 중심으로 현재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메이어 멀티플 상으로도 아직까지 고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지역 고점과도 아직까지는 갭이 남아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만약에 메이어 멀티플 상으로 작년 2번 고점을 찍었던 그 구간과 유사한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의 목표 가격이 146K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심리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소셜 도미넌스 지표입니다.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단기 관점과 중장기 관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심리적인 영향들입니다. 결국은 단기적인 움직임들은 심리적인 지표에서 많이 반영이 되기 마련인데 현재 소셜 도미넌스 지표가 크게 급등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많은 관심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는 구간들 이후에는 가격이 조정을 받는 국면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소셜 도미넌스가 역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조정을 받고 이 희열들이 조금 더 가라앉고 나서 다시 출발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시점은 시장이 복잡한 국면에 있지만 그럼에도 부정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장을 바라보면서 긴 호흡의 대응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헤드라인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포트워스가 미국 도시 중에서는 최초로 비트코인 채굴에 나선다고 합니다. 영국의 스탠다드 차타드가 글로벌 대형은행 중에서 최초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거래 서비스를 기관 투자자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점을 꾸준히 유지해 왔는데 그 행보들을 실질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해왔던 JP모건이 스테이블 코인 및 JPM 코인 관련 사업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자, 그동안에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불안감들이 많이 시장에서 나왔는데요. 카사의 공동 설립자가 비트코인 생태계를 양자 컴퓨터 위협에 대비해서 양자 내성 암호 체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 및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을 공개했습니다. 시장의 여러 위협들에 대해서 네트워크와 커뮤니티에서는 꾸준히 대응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된 법안들이 하원에 상정되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 상원 의원이 시장 구조 법안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규제기관의 자금 조달 방식과 소비자 보호 조항이 더 명확히 반영돼야 되고 기존 증권법을 우회할 수 있는 허점이 담겨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파이어 차트 상으로 매도벽은 125K에 계속해서 뚜렷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고래들의 움직임 보시면은 갈색 고래는 약간씩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상 관망에 가까운 관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이 크게 시장에 진입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라색은 급격하게 물량을 던져내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빨간색과 주황색도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현재 바이낸스 거래소에서는 매수와 매도가 일정 부분 균형을 잡고 있지만 매도세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어제 크게 하락 국면을 보이면서 음수 영역을 깊이 터치를 하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해서 다시 양수 영역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기관발 수요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촬영 시점 기준으로 118K 부근을 다시 터치를 하면서 회복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 동안의 흐름들을 꾸준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현재 조정 국면에 있지만 그럼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역 헤드앤숄더 패턴의 넥라인 상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을 받았을 때는 이 구간을 터치하고 반등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만약에 하방 이탈하게 되면은 22평선 상단을 지켜낼 수 있을지 그 여부들을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RSI 상으로 현재 과매수 구간에서 다시 하방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이평선이 상승을 하면서 이 구간에서 하방 돌파를 하게 될지
데드크로스가 나타나게 될지 이 부분들도 꾸준히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들은 가격이 일정 부분 회복을 하더라도 너무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드립니다. 자, 그런데 현재 공매도 포지션이 우위에 있는 상황인데 숏 포지션이 현재 가격 구간 조금 더 상단 118.5K에서 118.7K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상방 돌파해서 청산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단기적인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좀 베어리시한 소식도 공유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최근에 크게 급등을 하면서 114.3K와 115.6K의 CME 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 조정이 또 발생하게 됐을 때는 이 갭을 메우고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 단기적인 변수들은 많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늘 강조드리듯이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대세 상승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정점까지는 거리가 멀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있을 중요한 이벤트들 꾸준히 예의주시하시면서 대응 전략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